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 2020년 12월 이제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되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뭐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세금들, 뭐 정책들 여러 가지가 있죠. 관련해서 해당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종부세 최고 세율 6%로 인상,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월 30만 원.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군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인상된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돼 종부세 대상 가구의 세금 부담이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되죠. 최고 세율, 그러니까 구간별로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는데 최고 세율이 3.2%에서 6.0%로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그 폭을 결정 지어 놓고 있는데 그 한도가 과거에는 200%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상한을 높였고요.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됐습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상당히 아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6억 원이 폐지된다는 점,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엄청 커졌다. 그러니까 법인을 통해서 그동안 종부세를 좀 회피하거나 좀 절세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방법들은 통하지 않게 됐다라는 점들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율 인상. 자,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해서 기존 연 8%였던 공제율을 내년부터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1년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 8%씩 공제를 해주던 것을 예전에는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만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계산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이렇게 나눠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도 하면서 거주까지 했어야 연 8%를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보유하는 기간 중에 거주하는 기간이 없는 구간, 그러니까 뭐 세를 줬던 그런 기간에는 연 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내년 6월 1일부터 인상돼 1년 미만 보유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상향된다라는 점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년 미만 보유주택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이 부분이 더 커지는 그런 점 잘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 내년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2년에서 5년 의무거주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내년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2년에서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또 3기 신도시 등 3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도 진행된다. 전월세 신고제 역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법안 시행령 또 규칙 개정안을 종합하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관련 민간 택지는 2년에서 3년, 공공택지는 3년에서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인근 시세 대비해서 분양 가격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또 주택 청약과 관련해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민영주택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바뀐다. 또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하면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그동안은 소득 기준 때문에 못하셨던 분들 내년부터는 더 소득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내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 청약도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이전에 청약 당첨자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본 청약이 확정된다. 7월에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역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도 일정을 잘 체크해 두시고요. 다만 지금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실망감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일단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또 그 물량이 또 어떻게 배정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는 앞서 지난 7월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처 간의 정보 취합과 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올해는 시행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법은 통과됐고요. 내년 6월 정도에 논의가 본격 이루어지면서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대차 시장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시행 확정 시기는 시장 여건을 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뿐 아니라 공정 과세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전월세를 줬던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더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아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미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에서는 거의 다 파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주택 청약과 관련해서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내년에 시작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다른 뉴스를 살펴볼까요? 청약 문턱 낮춘다지만 공급 부족 문턱, 로또 청약 내년에도 라는 제목입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20%포인트 내지 30%포인트 완화가 되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공급은 절대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자금 계획 등을 잘 살펴서 맞춤형 청약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가 내년부터 청약 문턱을 낮추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좀 완화가 되고 또 사전 청약이 시행됩니다. 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일단 공급이 수요에 아직까지는 더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문턱은 여전히 높다.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집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양은 저렴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수요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그래서 문턱이 높아진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청약 경쟁 과열은 일단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내년 청약 물량도 올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내년 청약 물량도 뭐 아주 늘어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해 정도 수준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내년에도 로또 청약은 여전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 공급의 경우 가점이 적어도 50점 이상이 돼야 청약에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전용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의 경우는 추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첨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추첨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역시 당첨 가능성은 낮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자,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승부를 내는 등 맞춤형 청약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 청약이 무조건 답일 수는 없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도 큰 변수다. 사실상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눈에 띄는 기사들,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세금 부담에 대해서 역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본인의 어떤 그 부담 능력이 문제는 없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무주택자분들은 역시 계속해서 분양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잘 짜시는 것이 좋겠다. 특별 공급이 가능한 경우 특별 공급 계속해서 어디 나오는지 체크해 가시면서 도전을 해보시고요. 또 3기 신도시 관련된 소식도 귀 기울여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요즘 뉴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추운 겨울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 국면에서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